정말 이 집안 남자들은 왜 이렇게 쪼잔해요? 뭐요? 조잔. 그리고 왜 자꾸 남의 집에 찾아와요? 이게 왜 남의 집이에요? 내 딸 집이지. 이 집 명의는 엄연히 제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사위만 이 가정에 기여했나요? 저희 딸이 얼마나 가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솔직히 이제는 공동 명의로 돌려도 할 말 없는 거 아닌가요? 이때 양씨 할아버지는 작심한 듯 무언가를 꺼내 사돈과 며느리 그리고 아들에게 보여줬고 이내 사돈과 며느리를 쫓아버렸습니다. 과연 며느리는 예전에 어떤 잘못을 했고 양씨 할아버지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양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양씨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평범한 집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양씨의 부모님은 장남이었던 큰형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양씨는 공부에는 큰 흥미가 없어 10대 중반의 나이에 타지로 나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돈을 벌기에 양씨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양씨는 일터에서 돈을 제대로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한 번은 같은 방에서 숙식을 하던 동료에게 돈을 뜯기기도 했습니다. 양씨보다 2살 많았고 키도 컸던 동료는 월급을 받는 날이면 양씨를 방에서 위협하고 돈을 가로챘습니다. 양씨는 이때 무서워서 돈을 주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3달치의 돈을 뜯긴 양씨는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돈을 뺏기더라도 한번 덤벼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양씨는 또다시 그 동료가 다가오자 순간 눈을 감은 채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료는 양씨가 휘두른 주먹 한 방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양씨는 어릴 때부터 힘 하나는 좋았고 그 동료는 사실 힘도 없으면서 그저 양씨를 어리다고 위협했던 것이었습니다. 양씨에게 맞고 나서 그 동료는 심지어 양씨에게 뺏어갔던 돈까지 전부 돌려주고 더는 양씨를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양씨는 그렇게 자기가 번 돈을 지켰고 돈을 모음과 동시에 부모님께 용돈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양씨는 이 당시 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대학교에 가보고자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공부에 흥미가 없었지만 다시금 흥미가 생기자 양씨는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고 원하던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양씨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교사가 되었습니다. 교사가 되고부터 양씨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양씨의 부모님도 그런 양씨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양씨는 돈을 차곡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선생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씨는 아내와 아들 현종을 낳았습니다. 양씨의 아내도 양씨처럼 돈을 절약하는 성격이었고 양씨와 아내는 아들이 결혼하면 집을 해주려 돈도 따로 빼놓았고 노후 준비도 거의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아들은 어느덧 회사에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겠다며 상견례 일정을 양씨와 아내에게 전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양씨와 아내는 미리 소화제도 하나 먹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예비 사돈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안고 나중에 도착한 사돈네를 맞았습니다. 사실 아들이 이전에 예비 장모의 성격이 조금 받아주기 힘든 성격이라고 미리 언지를 줘서 걱정이 조금 더 크기도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어서 상견례 자리에는 예비 안사돈과 예비 며느리만 모습을 비췄습니다. 양씨와 아내의 걱정과는 달리 예비 안사돈은 곤란하거나 기분 나쁠 만한 질문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 결혼을 무조건 성사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말을 참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기 딸 자랑은 참을 수 없었는지 딸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이 9급 공무원에 합격한 건 아시죠?
요새 공무원 며느리 들이기가 어디 쉬운가요? 저희 집안의 자랑이에요. 저도 제 남편도 그리 썩 머리가 좋았던 사람은 아닌데 어찌 이런 똑똑한 딸이 나왔는지 몰라요. 예비 며느리는 5년간의 준비 끝에 작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네. 양 씨의 아내가 예비 며느리에게 그간 고생 많았다며 손을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돈의 딸 자랑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이룬 거다. 자기 지인의 아들은 7년째 시험 준비 중인데 아직도 합격을 못하고 있다면서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딸을 치켜세웠습니다. 옆에서 예비 며느리는 민망했는지 엄마에게 눈치를 줬지만 예비 안사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솔직히 정년 보장도 잘 안 되고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혹시나 예비 사위가 그렇게 되기라도 해봐요. 그때 우리 딸은 안전하게 일을 다니고 있을 테니 얼마나 좋아요. 양 씨는 물론 공무원 되는 것이 어렵고 예비 며느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저 정도로 오버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사돈은 자기 딸을 자랑한 것 외에 집을 해달라거나 무언가를 바라는 말을 이때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상견례가 나름 무사히 끝나고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 씨와 아내는 예전에 계획했던 대로 아들에게 집을 하나 해줬습니다. 며느리는 시험에 합격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둔 돈이 없었고 사돈은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양 씨의 아들이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 혼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나중에 며느리가 양 씨에게 주겠다고 합의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사돈은 딸의 결혼 전까지만 해도 양 씨네에게 바라는 게 없다더니 딸이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본색을 천천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은 양 씨의 아내에게 연락해 양 씨의 집에 오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양 씨와 아내는 왜 굳이 사돈이 집까지 오겠다고 그러는 건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오겠다는 걸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양 씨의 아내는 사돈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양 씨는 이 상황이 불편했고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 며느리를 통해서 안부 정도만 묻고 싶었지 그 이상으로 가까워지는 관계를 양 씨는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약속을 한 상태라 예정대로 안사돈은 양 씨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안사돈이 방문하기 전에 양 씨의 아내는 그래도 사돈이라고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 꽤 많은 음식을 차려놓았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양 씨의 아내는 안사돈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식사 안 하셨죠? 밥 먹었죠? 이 시간까지 밥도 안 드셨어요? 약속 시간이 딱 저녁을 먹을 시간이었어서 당연히 밥을 같이 먹을 줄 알고 상을 차렸는데 사돈은 저녁을 일찍 먹는 모양이었습니다. 사돈이 식사를 안 하셨을 줄 알고 저렇게 음식을 많이 했네요. 저희는 아직 밥을 안 먹어서 괜찮으시면 저기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눠요. 안사돈은 별로 마음에 드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양 씨는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아내는 혹시 몰라 안사돈에게도 젓가락을 하나 건넸습니다. 안사돈은 분명 밥을 먹고 왔다고 했지만 양 씨의 아내보다도 반찬을 많이 먹었습니다. 양 씨의 아내는 음식을 먹는 사돈의 표정을 의식했습니다. 음식이 입에 좀 맞으세요? 맛있는데 이 잡채는 간이 좀 덜 됐네요. 사돈은 왠지 심사위원이라도 된 듯 모든 음식을 한 입씩 맛보며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모든 음식을 먹으며 꼭 하나씩 불만 섞인 말을 했습니다. 맛있는데 이 반찬은 조금 짜다. 설탕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다. 매콤하게 청양고추를 좀 넣어보지 그랬냐 하는 등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양 씨는 그런 사돈의 말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양 씨의 아내는 사돈이 다음에 올 때는 조금 더 신경 써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평가가 끝나고 사돈은 밥을 조금 먹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돈의 말에 양 씨의 아내는 밥까지 퍼다 주었고 사돈은 양 씨와 아내보다도 더 오래 식사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밥 안 먹고 왔다고 말하는 편이 나았겠다고 양 씨와 아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돈은 밥을 먹고 싱크대에 자기가 먹은 밥그릇과 수저를 가져다 놓지도 않고 바로 거실 소파로 향했습니다. 양 씨의 집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자기 집처럼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며 물을 마시겠다고 냉장고도 함부로 열었습니다. 사돈은 어찌나 밥은 또 더럽게 먹었는지 밥그릇에 밥풀이 잔뜩 흩어져 있었습니다. 양 씨의 아내는 그렇게 설거지를 하고 차를 내어 사돈에게 건넸습니다. 이 정도의 서비스면 고급 식당에서 몇만 원은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사돈은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차까지 마시고 나서야 사돈은 소파에서 엉덩이를 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사돈은 이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멘트가 마치 식당을 나가는 손님이 하는 멘트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오겠다니. 이는 양 씨와 아내 둘 다 별로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정말 사돈은 양 씨의 집에 한 번 더 방문했습니다. 이때는 처음 사돈이 양 씨의 집에 방문했을 때보다 반찬을 덜 준비했습니다. 매일 올 때마다 거하게 한 상 차려줄 순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도 양 씨와 아내 둘이 먹을 때보다는 근사하게 차렸습니다. 하지만 전보다 찬이 줄어든 밥상을 보고 안사돈은 실망한 기색을 대놓고 표했습니다. 뭐 먹을 게 별로 없네요. 사돈은 시위라도 하듯 밥을 반도 먹지 않고 양 씨와 아내가 식사를 다 하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 혼자 차를 내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TV를 봤습니다. 양 씨와 아내는 이 모습이 매우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사돈은 다시 한번 집에 오겠다고 연락했지만 이때부터 양 씨의 아내는 아프다, 약속이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사돈을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돈은 여동생들이 많았고 전부 근처에서 사는 듯 싶었습니다. 사돈은 딸이 공무원에 합격한 후 일을 따로 하지는 않고 자기 딸에게 용돈을 받으며 여동생들과 수다를 떠는 게 하루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양씨네에게도 용돈을 똑같이 주겠다고 했지만 괜히 아들 며느리가 힘들어질 것을 생각해 그냥 사돈만 용돈을 주라고 말을 한 상태였습니다. 사돈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몸 상태임에도 편하게 딸이 주는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려는 모습이 양씨는 조금 괘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돈은 자기 여동생들을 데리고 아들네 집에도 자주 놀러 갔습니다. 장모님만 오는 것도 불편할 텐데 장모님이 여동생들까지 데려오면 아들은 퇴근하고 집에서 편하게 쉬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속삭이는 듯이 얘기하면서 사위들을 비교하는지 자기 사위한테는 꼼짝 못하면서 만만한 양씨의 아들에게 훈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씨의 아들은 월급이 높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모와 여동생들은 서로 월급에 대해서 비교하기 시작하며 정확한 월급도 모르면서 그중 양씨 아들의 월급이 제일 작은 것 같다며 대놓고 돈을 좀 더 벌 수는 없겠냐고 양씨의 아들 앞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양씨의 아들은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토로했지만 부모님이 따로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양씨는 그저 아들이 좋아하는 일을 지금처럼 잘 다니고 그런 말들은 무시하라고 조언할 뿐이었습니다. 이후 사돈은 양씨의 집에 오는 대신 은근슬쩍 아들을 통해 돈을 보내달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장모님이 수술을 해야 한다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시네요. 저희한테 받기는 미안하셨는지 아버지께 한번 말씀드려보라고 하셔서. 수술비?
어디가 안 좋으시대? 무릎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양 씨와 아내는 사돈의 형편을 알았기에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 힘들면 돕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서 아들에게 얼마나 보내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양 씨와 아내는 그렇게 들어주지 말았어야 할 사돈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이후 사돈은 양 씨와 아내가 돈을 보내주자 돈줄이 생겼다고 생각했는지 또 한 번 무릎 2차 수술이 잡혔다며 양 씨에게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아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양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양 씨는 당황했습니다. 처음엔 도와줬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돈이 가야 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양 씨는 고민하다 답장을 실수로 하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안 하자 양 씨의 사돈은 양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양 씨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1시간 전에 문자 보냈는데 못 보셨어요? 양 씨의 아내는 순간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연락이 와 있긴 했지만 1시간 전이라니. 이건 뭐 연락을 안 하고 찾아온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바깥 사돈은 문자에 답도 없으시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밥 좀 먹어도 될까요? 사돈은 당당하게 밥을 차려달라며 양 씨의 아내에게 요구했습니다. 양 씨의 아내는 뭐 딱히 해놓은 게 없다며 있는 반찬 몇 가지를 꺼내줬습니다. 그래도 귀한 손님이 오는데 반찬 새로 하나는 해놓으시지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귀한 손님이라고 칭하는 것이 양 씨와 아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바깥 사돈은 제가 보낸 문자 못 보셨어요? 양 씨는 보긴 봤는데 깜빡 잊고 답장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걸 깜빡하시면 어떡해요? 그건 그렇고 이번에도 수술 비용도 보내주실 수 있죠? 사돈은 꽤 뻔뻔하게 요구했습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수술 비용인데 안 그래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양 씨는 망설이다 아내가 눈치를 줘 그 자리에서 돈을 보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매번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양 씨는 사돈에게 이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수술비 얼마나 한다고? 사돈은 작게 혼잣말 했다고 생각했지만 이 말이 양 씨 아내의 귀에는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양 씨와 아내는 더 이상 사돈을 상종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술비를 달라고 했다고? 진짜 수술을 받은 건 맞대? 양 씨의 아내는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걷는 거 보니 무릎이 별로 안 좋아 보이긴 하더라.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사돈한테 그렇게 수술비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건 대체 뭐야? 그러게 말이야. 도와달라 하는데 외면하기도 힘들고. 그래도 형부가 딱 잘라서 잘 말했네. 지속적으로 돈이 가야 하는 집이랑 사돈 관계 맺는 거 정말 힘들지. 그리고 한 번 주면 계속 줘야 하니까 처음 줄 때 신중했어야 했는데. 양 씨의 아내는 사돈이 또 무언가 돈을 요구할까봐 이제는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양 씨가 저번에 단호하게 말해놔서 사돈은 이제 돈 부탁이 있으면 은근히 양 씨의 아내에게 연락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양 씨는 길을 걷다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 사돈을 만났습니다. 일찍이 차를 처분하고 버스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던 양 씨는 우연히 마주친 그들에게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사돈은 인사가 끝나자마자 며칠 전 자신의 생일이었다는 사실을 양 씨에게 알렸습니다. 양 씨는 그 말이 무슨 의도인지 몰랐습니다. 사돈은 자기네가 쇼핑 중이었다며 양 씨를 자기가 가려던 백화점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양 씨는 갈 길 가보겠다고 했지만 옷을 은근히 잡아끄는 사돈에 못 이겨 결국 같이 백화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겨울도 아닌데 미리 겨울을 대비하듯 사돈은 코트를 몇 가지 입어보며 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초점 없는 눈동자로 기계처럼 사돈이 옷을 입고 나올 때마다 리액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옷을 여러 벌 입는지 백화점 직원도 점점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이때 사돈은 은근히 양 씨의 아들을 구박했습니다. 보는 눈이 없다. 센스가 없다 하며 양 씨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대놓고 양 씨의 아들을 하대하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양 씨는 괜히 간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옷을 입어보고 나서 사돈은 마음에 드는 옷 하나를 골랐다며 카운터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양 씨는 드디어 끝났나 생각하며 아들과 며느리, 사돈이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사돈과 아들, 며느리는 양 씨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제 생일이라 저희 사돈이 이거 계산해 줄 거예요. 사돈은 직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돈끼리 사이가 아주 좋으시네요. 양 씨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돈은 이내 양 씨에게 계산하라는 눈치를 줬습니다. 얼떨결에 양 씨는 카드를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잘 입을게요. 겨울 코트, 그것도 백화점에서 산 코트라 가격이 몇십만 원이 나왔습니다. 양 씨는 그제서야 자기가 당했음을 알았습니다. 양 씨는 정말 이제는 사돈과 조금의 교류도 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사돈은 목적을 채운 듯 백화점을 나오자마자 양 씨에게 갈 길 가보라고 했습니다. 순간 양 씨는 다시 코트를 빼서 환불을 해버리고 싶은 충동을 참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시골에 혼자 살았던 양 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이 살자고 해도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던 양 씨의 어머니는 그렇게 집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양 씨는 아내와 슬픔을 나눴습니다. 양 씨의 아내는 이 소식을 사돈에게 알려야 하나 고민하다가 굳이 부고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사돈에게 그 소식을 전한 듯 싶었습니다. 그때 사돈의 반응을 아들이 양 씨에게 전했습니다. 무슨 그런 데까지 가야 하냐는 말을 들었다고 아들은 양 씨에게 전했습니다. 아마 자기도 이 말에 화가 나서 양 씨에게까지 전한 듯 보였습니다. 양 씨도 아들의 말에 분노했습니다. 옆에서 눈치를 보던 며느리가 양 씨와 아들의 대화를 들었는지 엄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사돈은 그런 며느리의 말을 듣고 저녁 시간에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새삼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장례식장에 들어온 사돈은 부의금을 건네고 얼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양 씨와 아내는 그런 사돈에게 인사하고 다른 문상객들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이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는지 자기 딸에게 그리고 양 씨의 아들에게까지 양 씨와 아내가 자기를 별로 잘 안 챙긴다며 대놓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사돈의 말과 행동을 보니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사돈은 괜히 스스로 찔렸는지 호텔에서 밥 먹는 것도 아닌데 부의금 3만 원 냈으면 충분하지 않냐는 말을 딸과 사위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은 점점 그런 장모님에게 정이 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만만 얘기하던 사돈은 양 씨와 아내에게 인사도 없이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후 아들이 양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양 씨가 본 아들의 표정은 꽤나 심각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이날은 유난히 밖에 천둥이 많이 치고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비도 많이 오는데 여기까지 왔어? 아들은 이를 꽉 깨물더니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혼하려고요. 양 씨와 아내는 그런 아들의 말에 놀랐습니다. 이혼?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는데? 양 씨와 아내는 아들과 며느리의 사이가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서 아들의 말에 의아해 물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다른 외간 남자와 문자를 주고 받은 것을 사진 찍었다며 양 씨와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양 씨와 아내가 보기에도 그 문자 내용은 명백히 며느리의 외도였습니다. 양 씨와 아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양 씨는 그저 아들의 선택을 지지해 주겠다며 그렇게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얼마 후 아들에게서 양 씨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양 씨는 내심 아들의 연락이 무서웠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며느리를 용서해 주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바람을 알게 된 후 며느리에게 말했고 며느리는 자기가 잘못했다며 아들에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싹싹 빌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찰석같이 믿고 며느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양 씨와 아내는 이때까지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다시 한번 양 씨와 아내를 실망시켰습니다. 어느 날 양 씨에게 아내의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지나가다가 며느리를 본 것 같다는 말을 양 씨에게 건넸습니다. 양 씨는 때마침 그 근처를 지나고 있었기에 며느리에게 인사를 하며 디저트라도 사줄 겸 아내가 며느리가 있다고 말한 장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웬 남자와 함께 카페 구석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남자 형제가 없었습니다. 양 씨는 조금 의심이가 멀리서 둘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애정행각을 삼가는 듯 했지만 중간중간 손을 만지거나 스킨십을 하는 것을 양 씨는 포착해 얼른 사진을 찍었습니다. 양 씨는 그대로 며느리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옆에 분은 누구?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변명했습니다. 사촌 오빠예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지나가다 들렸지. 그럼 좋은 시간 보내라. 양 씨는 급히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양 씨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해 며느리에게 사촌 오빠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양 씨의 아들은 아내에게 사촌 오빠가 있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근데 미국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왜요? 그 사촌 오빠라는 사람을 이전에 본 적이 있니? 네. 우연히 딱 한 번 봤어요. 어떻게 생겼니? 키가 좀 작고 뚱뚱한 편이에요. 근데 그건 왜요? 나중에 말해주마. 양 씨는 급히 아들과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의 말과는 달리 며느리와 함께 있던 그 남자는 키가 매우 컸고 마른 편이었습니다. 양 씨는 외도라고 확신해 며느리와 그 남자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뒤를 따라 외도의 증거 사진을 더 남겼습니다. 양 씨는 일단 사진을 찍어놓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양 씨의 아내는 사돈의 여동생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양 씨를 얼른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양 씨의 아내는 아들 집에 김치를 주러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 사돈은 없고 사돈의 여동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 중 사실 사돈의 남편은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예전에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것이라 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사돈의 여동생도 아차 싶었는지 손을 입에다 갖다 댔지만 양 씨의 아내가 이미 그 말을 들은 직후였습니다. 양 씨는 이런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아버지의 그 자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 씨는 자기가 본 사실을 아내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아들 집에 김치를 가져다 주고 오라는 아내의 말에 양 씨는 김치를 들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집에 들어간 순간 담배 냄새가 양 씨의 코로 들어왔습니다. 양 씨는 이게 무슨 영문인가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돈이 거실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사돈이 흡연을 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렇게 실내에서, 그것도 사위의 집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에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양 씨는 기침을 하며 사돈에게 억지 인사를 했습니다. 사돈은 양 씨를 보고 놀랐는지 재빨리 담뱃불을 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사돈 옆에 앉아서 무슨 얘기를 같이 나누다가 양 씨가 오자 멈춘 듯 보였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아들이 대답하려 하자 사돈이 말을 가로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애들 힘든 거 없냐고 물어보고 있었어요. 양 씨는 딱 봐도 그 말이 거짓말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몇 마디 나누는 걸 들어보니 집의 명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양 씨는 사돈이 공동명의를 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자꾸 자기 말에 양 씨의 아들이 반박하려 하자 사돈은 양 씨가 집에 있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듯 또 한 번 양 씨의 아들을 훈계하려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어디서 감히 내 말에 토를 달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 딸이 공무원 하면서 살림도 잘하는데 공동명의 하는 게 어려운 거야? 사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돈은 갑자기 양 씨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양 씨는 이전에 아들에게서 듣길 사돈이 굉장히 남존여비와 반대로 여존남비 의식이 심하다고 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사돈은 어떻게든 집안에서의 주도권은 사위보다는 딸이 갖기를 바라는 듯 싶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일하면서 살림같이 신경 쓰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엄연히 이 집은 제가 해준 거잖아요. 아직 며느리가 저한테 주기로 한 혼수값도 받지 못했어요. 그걸 진짜 받으시게요? 그럼요.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사돈이 대신 주시면 저는 더 좋고요. 사돈은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듯 다시 한번 화살을 양 씨의 아들에게 돌렸습니다. 점점 그 행동이 심해지자 양 씨는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앞에서 제 아들한테 그러면 안 되죠. 어른이 이런 말도 못하나요? 아무리 봐도 저희 딸이 아깝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 양 씨는 이때 작심한 듯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잘못한 게 있으니 아들에게 잘해야죠. 사돈은 이미 자기 딸의 바람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 뻔뻔하게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양 씨는 가져온 김치를 아들 집에 있던 김치통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일은 사과했으면 된 거 아닌가요? 제 딸이 사위한테 사과했고 사위는 그 사과 받아줬고 그럼 다 끝난 거죠. 그걸로 평생 죄인처럼 지내야 되나요? 뻔뻔한 사돈의 말에 화를 참을 수 없었던 양 씨는 싱크대에 버리려던 김치 국물을 실수인 척 사돈의 옷에 부어버렸습니다. 사돈은 이때 좀 비싸 보이는 흰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아이고, 제가 실수로 손이 미끄러졌네요. 하얀 옷에 양념이 다 배었잖아요. 미안해요. 미안하단 말로만 될 일인가요? 그럼 어떡해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사과했으면 됐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혹시 아까 제가 했던 말 복수라도 하는 거예요? 이미 지난 일이고 사과까지 드렸으니 더 이상 이 얘기는 꺼내지 마시죠. 뭐라고요? 이건 실수가 아니고 고의잖아요. 며느리가 한 잘못은 실수라 이거예요. 제가 보기엔 명백한 고의 같은데요. 그러면서 양 씨는 자기가 찍은 며느리의 두 번째 외도 사진을 그 자리에서 보여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돈은 그 사진을 보면서 한참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내 분노하며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공손히 모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장모에게 당장 이 집에서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사위가 폭발한 모습을 처음 본 사돈은 그 모습을 보고 당장 집에서 나갔습니다. 안 나가겠다는 며느리의 손목을 양 씨가 아들 대신 억지로 끌어서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이후에 사돈은 분했는지 김치통을 들고 양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양 씨와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사돈은 고민하다가 양 씨의 아내에게 김치국물을 부어버리려 시도했지만 반사신경이 좋았던 양 씨가 그걸 막았는데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다시 한번 김치국물이 이번에는 사돈의 얼굴부터 옷 전체까지 쏟아졌습니다. 사돈은 그 자리에서 소리치면서 양 씨에게 손찌검을 하려 했습니다. 그때 양 씨의 집 방에 있던 아들이 어느새 마루로 나와 사돈의 손목을 잡고 사돈을 집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이후 며느리의 외도 증거가 인정되면서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했습니다. 양 씨는 아들에게 약간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양 씨가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걸 알았는지 양 씨에게도 그간 고생 많았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양 씨와 아들은 법정에서 나오면서 후련하다는 듯 미소 지으며 밥을 먹으러 향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양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 답이 안 나오는 사돈과 며느리를 상대해야 했던 양 씨와 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